월세 20만 원 올랐을 뿐인데 이게 공식 통계에선 400만 원짜리가 월세가 된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그 놀라운 통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넘어섰다. 뭐 이런 뉴스 요즘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와,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여기예요.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요. 월세 가격, 저기 녹색 선 보이시죠? 저게 아파트 매매 가격, 그러니까 파란 선보다 거의 2배나 더 빨리 올랐다는 겁니다. 아니, 보통 월세는 집값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 안 드세요? 네, 그래서 오늘 파헤쳐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서울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뉴스.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과연 이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숫자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공식 데이터부터 보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한국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무려 67%나 올랐다고 나옵니다. 와, 67%! 진짜 엄청난 숫자죠? 이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월세는 67%나 뛰었는데 같은 기간 집값은 35% 오르는데 그쳤어요. 아니, 어떻게 월세가 집값보다 2배 가까이 더 오를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 이 통계의 불일치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임대차 시장, 그 구조 안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세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죠? 매달 돈 내는 월세랑은 다르게 큰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겼다가 계약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잠깐, 지금 월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전세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바로 요즘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100% 보증금만 내는 순수 전세 계약은 점점 줄고요. 대신에 높은 보증금에다가 약간의 월세를 더해서 내는 계약, 우리가 흔히 반전세라고 부르는 형태가 부쩍 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시장의 변화,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통계 착시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계산 설명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대체 이 숫자들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이 어마어마한 착시는 사실 아주 간단한 2가지 규칙 때문에 생깁니다. 첫 번째 규칙, 바로 분류 규칙인데요. 계약서에 월세가 단돈 100원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계약은 무조건 월세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전세가 아니라요. 그리고 2번째 규칙, 환산 방식. 이렇게 일단 월세로 분류가 딱 되면 거기에 묶여있던 수억 원짜리 보증금을 통째로 월세로 바꿔서 계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평균 월세 통계에 쏙 집어넣는 거죠. 한 전문가가 이 방식에 대해서 딱 짚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계산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계약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게 설계된 지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잘못 푼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가지 규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2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뻥튀기 하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실제 예시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 세입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 비싼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월세를 아주 조금만 추가하기로 한 거예요. 이때 이 세입자가 실제로 느끼는 변화랑 통계 시스템이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방식 사이에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전세 보증금 10억 원에 살고 있었는데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은 그대로 10억 원 대신 월세를 20만 원만 추가로 내기로 했어요. 그럼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매달 나가는 돈이 딱 20만 원 늘어난 거죠.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통계 시스템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월세 20만 원이 추가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계약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계약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원래 있던 보증금 10억 원이 월세로 환산되면서 통계에는 갑자기 약 400만 원짜리 새로운 월세 거래가 하나 쿵 하고 추가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20만 원 올랐을 뿐인데 통계상으로는 400만 원짜리 월세가 새로 생긴 셈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랑 현실이 좀 다른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냥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가 실제 사는 세상이랑 너무 동떨어진 숫자라는 거죠. 둘째, 평균값이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이랑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비싼 전세 계약이 월세 조금 붙은 반전세로 바뀌기만 해도 평균 월세가 막 치솟아 버리니까요. 결국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전세가 반전세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통계는 이걸 월세가 폭등하는 현상으로 잘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숫자 노름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잘못 보여주는 데이터는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보는 수많은 세입자분들께는 정말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통계, 계산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계산한 결과니까요. 하지만 과연 이 숫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든지 간에 그냥 숫자만 믿을 게 아니라 이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고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